미국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없는 차가 신호를 지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승객은 뒷좌석에 편하게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로보택시가 이미 상용화됐고 매주 수십만 명이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테슬라 공장에서는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있고 지구 궤도에는 9,000개가 넘는 인터넷 위성이 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설계도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대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올인한 진짜 이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른 회사들은 차 위에 라이다라는 장비를 답니다. 레이저를 쏴서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센서죠. 구글 웨이모가 대표적이에요. 한 대당 수만 달러짜리 장비를 차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데 정확도가 워낙 높아서 업계 표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정반대로 갔어요. 라이다를 전부 빼버리고 카메라만으로 승부를 본 겁니다. 업계 반응이 어땠겠어요? 무모하다, 위험하다, 사람 목숨 가지고 도박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테슬라는 지금 69억 마일이 넘는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웨이모가 시험 차량 몇천 대로 데이터를 모을 때 테슬라는 전 세계 수백만 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끌어모았거든요. AI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기술이에요.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정확도는 시간 문제입니다. 라이다가 처음엔 정확할지 몰라도 학습량에서 밀리면 결국 따라잡히거든요. 머스크는 이걸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나와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따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산업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는 네 바퀴 위에서 도로를 달리고 하나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니니까요. 그런데 본질을 보면 똑같습니다. 둘 다 카메라로 공간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결정하는 기계거든요. 바퀴냐 다리냐만 다를 뿐이에요. 라이다를 차에 달면 차는 잘 굴러가겠지만 그 기술을 로봇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로봇 머리에 거대한 센서를 달 수는 없잖아요. 반면 카메라 기반 시스템은 차에도 쓰고 로봇에도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한번 개발하면 두 시장을 동시에 먹는 구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가 쌓일수록 옵티머스 로봇의 성능도 같이 올라갑니다. 로봇이 물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그 학습이 다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하고요. 완벽한 선순환이에요. 2024년 12월에 공개된 옵티머스 영상 보셨어요? 두 발로 뛰어다니더라고요.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물류 작업을 하고 있고 2020 초부터 본격 양산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가격이 2만에서 3만 달러 수준이에요. 우리 돈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인데 직원 한 명 연봉보다 쌉니다. 카페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 옵티머스가 이미 문 열고 테이블 정리하고 커피 원두까지 갈아놨어요. 사장님은 새 메뉴 개발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퇴근 후엔 집에서 청소시키고 아이 등하교 픽업도 맡길 수 있어요. 한 대로 직장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는 거죠.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굳이 사람 모양으로 만드냐고요? 바퀴 달린 로봇이 훨씬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이 사람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문 손잡이 높이, 계단, 의자, 전부 사람 신체에 맞춰져 있어요. 바퀴 로봇은 계단을 못 올라가고 차 운전석에 앉지도 못합니다. 두 발로 걷고 다섯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는 로봇이라면 기존 환경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새로 개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보택시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웨이모는 지금 6개 도시에서 약 2,500대를 운영하면서 매주 45만 건의 승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장비 비용만 수만 달러가 들어가요. 규모를 키우려면 한 대 한 대 새로 만들어서 배치해야 하니까 시간도 돈도 엄청 듭니다. 테슬라는 다르죠. 이미 팔린 수백만 대의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로보택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규제도 있고
안전성 검증도 더 필요하죠. 하지만 규제가 풀리는 순간 수백만 대를 동시에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수익 구조를 보면 더 무서워요. 미국 택시 요금의 절반 이상이 기사 인건비입니다. 로보택시는 인건비가 제로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요. 연료비도 전기라 훨씬 쌉니다. 최종 요금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택시비가 반값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버스 타던 사람들도 로보택시를 부를 겁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폭발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시장, 렌터카 시장, 자가용 시장까지 전부 침투할 수 있거든요. 내 차 없이도 언제든 부르면 오는 차가 충분히 싸다면 왜 비싼 돈 들여 차를 사겠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FSD를 테슬라 차에만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에도 벤츠에도 공급할 수 있어요. 20년 넘게 현대차만 타던 아버지가 갑자기 테슬라로 바꾸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랜저에 FSD가 들어간다면요? 자율주행 그랜저 나왔다며 아버지가 먼저 연락 오실 겁니다. 테슬라가 FSD를 라이센스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자율주행이 폭발적으로 확산돼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풀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거란 말이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스페이스X 얘기예요. 자율주행이랑 로봇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우주냐고요?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주에 물건 올리는 비용을 확 낮추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로켓이 전부 일회용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를 한번 쏘고 버렸어요. 비행기를 한번 타고 폐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했어요. 위성을 궤도에 올린 다음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발사대에 착륙합니다. 처음 성공했을 때 전 세계가 경악했죠.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요. 나사 이 시절엔 1kg을 우주에 올리는데 54,000달러가 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걸 1,700달러까지 낮췄어요. 20분의 1 수준이죠. 개발 중인 스타쉽은 킬로그램당 100달러 아래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진짜 목적이 따로 있어요. 바로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지구 궤도에 위성 수만 개를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지금 9,500개가 넘는 위성이 올라가 있고 구독자가 9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든 태평양 한가운데든 상관없어요. 기지국 없이도 하늘에서 직접 연결해 주니까요. 수만 개 위성을 올려야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로켓을 만들고 재활용해서 저렴하게 올리기로 한 겁니다. 머스크의 사업 방식이 남들과 다른 지점이 여기에요. 기술 하나를 개발하면 나 말고 누가 더 쓸 수 있을까를 항상 봅니다. 스타링크 위성 다 올리고 나면 자기 발사 횟수는 줄겠죠? 근데 그때쯤이면 전 세계에서 우주에 뭔가 올리고 싶다는 곳이 줄 서 있을 거예요. 자기 사업도 하고 남한테 빌려주면서 돈도 버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고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가장 저렴한 공급자가 돼요. 혼자서 완벽한 생태계를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기술력이 아니에요. 전기입니다. 챗GPT에 질문 한번 하면 구글 검색보다 전력을 10배 더 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몇억 명이 AI를 돌리고 있는데 전력 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앞으로입니다. 옵티머스 같은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소비할 거거든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계산량이 매년 4배씩 늘고 있고 전력 사용은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요즘 업계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는다고요. 발전소 하나 짓는데 수년 걸리고 송전망까지 포함하면 10년 넘게 걸리는 프로젝트도 많거든요.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부지로 점 찍어뒀던 곳인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전기료가 올라가고 냉각용 물까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CEO들이 미친 결론을 내립니다.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자.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검토 중입니다. 스페이스X 덕분에 실현 가능성이 확 올라갔거든요. 발사 비용이 20분의 1로 떨어졌고 스타쉽은 100톤에서 200톤을 한 번에 올립니다. 통째로 못 올리면 모듈로 나눠서 올린 뒤 우주에서 조립하면 돼요. 우주의 장점은 냉각이에요. 열 방출이 훨씬 유리하고 태양광 효율도 대기가 없어서 지상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즉각 응답이 필요한 서비스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는 멀리 있어도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학습용을 우주에 올리면 발사 비용은 들지만 전기료와 냉각 비용이 확 줄어서 몇 년 뒤엔 손익분기점이 바뀔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인프라가 스페이스X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뉴럴링크입니다. 뇌에 칩을 심는 기술이에요. 2024년 1월에 첫 인간 수술이 성공했고 2025년 9월 기준으로 12명의 중증 마비 환자가 이식받아 사용 중입니다. 머스크는 2026년부터 대량 생산과 자동화 수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몸속에 전자장비를 넣고 살고 있어요. 심장 박동기, 인공관절처럼요. 뉴럴링크는 이걸 뇌까지 확장한 겁니다. 지금은 검색하려면 생각하고 손으로 타이핑해야 하잖아요. 뉴럴링크 완성되면 이 과정이 사라져요. 생각만 하면 됩니다. 검색도, 타이핑도, 문서 작성도 전부 생각만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자율주행과 결합하면 생각만으로 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요.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은 스타링크 위성도 올리고 미래의 우주 데이터 센터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뉴럴링크는 이 모든 기술을 인간의 뇌와 직접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로켓, 위성, 로봇. 뇌과학을 따로 보면 전부 다른 산업 같지만 하나로 묶으면 거대한 미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예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본다면 이 그림의 1%도 못 보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자율주행이 도로를 장악하고 로봇택시가 운송산업을 뒤집을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과 가정과 사무실에 들어오고 우주에는 데이터 센터가 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죠. 이 변화를 준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인프라 회사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